돈에 쪼들리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사이토 히토리의 돈의 진리라는 책입니다. 돈에 쪼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성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먼저 필요한데요. 사이토 히토리는요, 이러한 돈에 쪼들리지 않는 법,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해요. 또는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왜냐?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혼자는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직장인 친구의 이야기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부자가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 친구가 부자가 아니고 거의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이죠. 사이토 히토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선 자신이 자격이 됩니다. 이분이 엄청난 부자인데 일본 납세 누계, 그러니까 세금을 낸 액수, 거기에 있어서 1위래요. 1위. 173억 원, 세금을 173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 히토리는 이런 부에 대해서, 돈에 쪼들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돈에 쪼들리지 않기 위한 중요한 4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보통 위를 보고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요. 그러다 보면은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내 마음에 시기라든지 질투, 비참한 감정, 비관 등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자,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감정이 들었을 때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그 감정을 어떻게든지 이겨내고 현재의 그런 비교를 했을 때 조금은 뒤처지는 상황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후천적 노력을 해서 쟁취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소한 로또라도 매주 사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쟤는 금수저라서 그렇지 재능이 타고났네 이러고만 있으면, 재능 타령하고 있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만히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감이나 떡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요, 후천적인 노력을 매우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또 자수성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후천적 노력에 대해 이 정도의 마음가짐은 필요하다고요. 어느 정도냐? 현세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세에는 꽃이 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에 쪼들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성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다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내세에, 다음 생애에는 부자가 될 거다, 꽃이 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현세를 악착같이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를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목숨 명자 한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람 인자에 한일자에 두드릴 고자, 이 3가지가 결합돼서 이렇게 목숨 명자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토 히토리가 이 목숨 명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두드려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무엇이 차이를 만드느냐거든요. 무엇이 빈자와 부자를 가르느냐예요.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시련과 고난을 대하느냐. 즉, 자신에게 닥친 일을 고난 그냥 그 자체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불평불만만 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계단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계단을 오를 때 힘들잖아요. 근데 오르고 나면 나의 수준과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으로 그 자체로 여기느냐, 성장의 계단으로 여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계단을 오른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극복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노력으로 계단을 오를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지금 이 순간 비관하지 말고 나의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투자 대상에 있어서 나에게 투자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실력을 먼저 갖추라는 거예요. 사이토 히토리는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식을 산 적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투자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하며 확실한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19년 국민은행 부자보고서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부자들은 부자가 된 이유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앞서서 자신의 사업 소득을 통해서 이뤄낸 거예요. 사업 소득은 자신의 실력,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 맥락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워런 버핏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Invest in yourself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해석하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버핏의 말을 들어볼게요.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하라. 너 자신은 스스로에게 가장 큰 자산이다. 당신이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나 재능을 개발하는 데 하는 모든 것은 나중에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 10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몇 배요? 10배. 여러분 10배씩 나는 건 없어요.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없어요. 또한 다른 자산과 투자와 다르게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거나 훔쳐갈 수 없다고요. 세금으로 얼마나 많이 떼가요. 우리가 많이 벌어도. 근데 나 자신에게 투자한 거는 국가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지금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가? 나라면 나에게 투자하겠는가? 나의 부모님이라면, 나의 친구라면 나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하겠는가? 내가 만약에 사업에 대한 지식이 적어요. 관련 지식도 경험도 얄팍해요. 심지어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단순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가기 싫어서 직접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이러면 여러분 제 스스로가 매력 있는 투자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투자처가 아닌데 밖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겠다고요? 이건 역시 어불성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 공부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쪼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투자해서 나의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심한 불황이 닥쳐도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해고되지 않아요. 회사가 도산하는 일이 생기더라도요, 이곳저곳에서 서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뭐예요? 나는 과연 매력적인 사람인가? 자, 세 번째는 아주 작은 습관으로 돈이 모이는 체질로 바꿔라 라는 것입니다. 사이토 다카시는요, 세상에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체질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돈이 있으면 전부 써버리는 체질, 두 번째는 돈이 모이는 체질. 이것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매월 1,000만 원을 지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 남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돈이 모이는 체질이 아닌 거예요. 즉 돈을 많이 벌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손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누군가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집세로 집주인에게 준 거고, 식비로 슈퍼마켓에 준 거고, 핸드백 값으로 명품 매장에게 돈을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막 돈 쓰기만 하면 이거는 물건을 사서 뭐 나의 행복을 위해 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이토 히토리의 관점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사회의 노예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노예.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중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중에 돈을 남기고 궁극적으로 돈이 모이는 체질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천하기 쉬운 팁, 노하우를 제공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소득의 10%를 무조건 수중에 남기는 거예요. 지갑에 넣든 저축을 하든지요. 10%니까 10분의 1이죠. 급여가 200만 원이면 처음에는 20만 원만 남기라는 거예요. 20만 원? 여러분,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매월 수입 2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먼저 모았잖아요. 자, 근데 급여가 2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3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늘어난 만큼의 거의 전액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을 모으는 게 아니라 10% 3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빡세지죠? 그러니까 핵심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습관, 그것을 활용해서 돈을 모으고 10%입니다. 그 다음부터 늘어나는 액수는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전액, 그것은 최고의 이상적인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죠. 50만 원도 좋고 60만 원도 좋아요. 근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저축을 하겠다. 늘어나는 액수에 100만 원까지 저축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돈을 쓰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는 거,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고 이 사이토 다카시는 강조합니다. 가장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력. 사이토 다카시는 이 인내력,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기본 기초 체력이 뭐라고요? 인내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사이토 다카시의 말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인내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인내와 지혜.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돈이 모이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이 모이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대요. 자, 사이토 다카시가 말하는 인내란 뭐예요? 돈이 있어도 절대 쓰지 않는 것. 지혜란 뭐예요? 그 모인 돈을 축내지 않고 늘리는 것. 근데 가장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인내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작은 습관을 통해서 돈이 모이는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투자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말을 따랐더니 속았다고. 그 사람 사기꾼이었다고. 근데 이거는 핑계라는 거예요. 어떤 핑계?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그쵸? 투자하지 않은 핑계. 속은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나의 무지. 내가 공부하지 않고 편하게 돈 벌려고 했던 그런 나태한 게으른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패는 내 책임인 거예요. 누가 나를 꼬셔가지고 나를 현혹시켜가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공부하고 나의 무지를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사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꼭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계속 해서 후천적인 노력 앞에서 강조했었죠? 공부해야 돼요. 나에게 투자해야 돼요. 자기개발. 그래서 나의 실력을 높이고 나만의 책임을 갖고 돈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내 책임이에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에 쪼들리지 않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쵸?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거. 돈이 많은 사람. 돈에 쪼들리지 않고 부자인 사람.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거했을 때 사이토 다카시는 자격이 되죠. 자, 그가 말하고 있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후천적인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춰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지금에서 더 나아지려면 노력밖에 없는 거예요. 운이 작용해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거기에 누가 돈을 주나요? 감을 주나요? 떡을 주나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노력. 자, 두 번째는 투자 대상에 있어 무엇보다 나에게 투자라는 거죠. 나에게 투자하면 5년 후, 10년 후에 10배 이상의 가치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 수익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기계발, 독서, 공부, 운동 등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워런 버핏도 강조하고 사이토 히토리도 강조하고 부자들의 핵심, 공통적인 조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돈이 모이는 체질로 바꾸라는 겁니다. 돈이 모이는 체질.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작은 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스노우볼처럼 점점 크게 굴려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10% 저축. 내가 200만 원을 벌면 20만 원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늘어난 액수 그 전부를 다 저축하겠다는 각오. 예, 그게 가장 이상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0에서 300으로 늘어나면 1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100만 원을 다 저축하는 거예요. 300만 원일 때 10%인 30%가 아니라 120만 원을 저축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렵죠,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쓰고 싶지만 안 쓰는 그런 인내력이 가장 기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투자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기. 특히 결과가 안 좋을 때, 실패했을 때 사기꾼에 속은 게 아니라 친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탓? 그런 말들에 현혹된 내 탓, 중심을 잡지 못한 내 탓, 공부하지 않고 무지했던 내 탓, 쉽게 돈 벌려고 했던 내 탓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온전히 결과에 대해서 내 책임으로 인지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네 가지를 잘 인지하고 또 실천하셔가지고요. 5년 후, 10년 후 시간이 흘렀을 때 모두 돈에 쪼들리지 않는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운이사의 하루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